떠들고 계시는 거죠? 얘들아? 자, 243쪽을 볼게요. 아니, 저 244, 46번 문제. 오늘 한 7질문? 내가 풀고 니네가 풀고 내가 풀고 니네가 풀고 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과제는 뒷까지인데, 자, 이 46,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 자, 이학사전은 46번. 자발적으로 남자의 삶을 선택하고 사회적 성취를 통해 자아 실현을 도모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여기까지 보면 뭐 일반적인 소설이지. 근데 여성용 소설이래. 근데 여성용 소설을 붙여야 돼. 자, 주인공은 주변으로부터 당대 보편적 성역할에 따를 것을 권유받은 이를 거절하며 기존의 여성상에 대한 통념에 따를 것을 거부한다. 그래서 또 어디를 줄쳐야 되냐? 기존의 여성상에 대한 통념에 따를 것을 거부.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있으면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야. 또한 여성임이 드러난 후에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등 여성에게 불평등했던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도 그 여성임이 드러난 후에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해. 벼슬 그대로 받고 있으려고 해. 자, 그게 이제 어떤 거냐? 이거 줄쳐야 돼. 여성에게 불평등했던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 자, 그 부분대로 줄치면 돼요. 자, 읽어보면 여기는 여성용 소설이거든. 자, 등장인물 중에 여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여자가 주인공. 자, 읽어볼게요. 자, 대명가정 연간에 청주 땅에 사는 한 사람이 있으니 성은 이호, 이름 형부라. 이형들이 그냥. 자, 일찍 등과하여 벼슬이 이부시랑 이르니 이름이 전국에 진동하며, 이건 이제 출세단 얘기고. 일남 일녀를 두었으니 여와 이름은 현경이요 남아 이름은 연경이라 그랬어. 누가 중요하냐? 여성용 소설이니까 여자가 중요하지. 현경이 중요해. 자, 현경이, 이거 바로 현경이지. 비록 여자나 뜻은 남자의 진하니, 남자보다 더 뛰어난 이런 뜻이야. 3세부터 글을 길을 힘쓰니 제조와 학식이 날로 성취하여 나이 8, 9세 읽어보지 못한 글이 없고 통하지 않는 글이 없어 문장이 일세 겨루리가 없으니 이공부부가 비록 그 제주를 사랑한 너무 활달함을 염려하여 경계할. 그래서 자, 여기서는 누가 중요하냐? 현경이 중요해. 현경. 그래서 여기 현경이 비록 여자나 뜻은 남자의 진한이 고기를 줄쳐야 돼. 그게 중요한 말이고, 그래서 밑에 이공부부가 비록 그 제주를 사랑하나 너무 활달을 염려했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공부부는 어떤 사람들이야? 기존의 통념을 따르려는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이제 경계를 했어. 내 여자의 몸으로 여자의 도를 닦을 것이오늘 남자의 일을 행하면 어찌 된 일인가? 그래서 물어본 거지.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 여자의 도를 닦을 것이오늘 이거야.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야? 너는 이 사회 통념상 여자 할 일을 해라 이런 거야. 현경의 공경대활. 사람이 세상에 남의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고 어버이를 효도로 섬겨 공명을 일시에 누리고 이름을 백세에 전함이 떳떳하온지라. 소녀의 비록 여자의 몸이오나 뜻은 세상 용렬한 남자를 비운다니 원컨대 여복을 벗고 남복으로 가리고 부모를 모시는 아들의 도를 행꾸자 아니라. 그럼 둘이 대화가 왔다 갔다 했잖아. 거기서 이제 중요한 말들은 이거야. 여자의 도를 닦을 것은 그 일다 보기 주셔야 되고, 그게 이제 통념에 따르는 길을 권유한 거지.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원컨대부터 줄쳐야 돼. 원컨대 여복을 벗고 남복으로 갈아입고 부모를 모신 아들의 도를 행꾸자 아니다. 이게 뭐냐? 통념을 거부한 거야. 통념을 따르는 거 거부. 이공이 처음에는 망령되다 꾸짖다가 다시 생각하되 제 아직 철이었고 살이어도 이 같은 뜻을 두니 아직 저 하고자 하는 바를 조칠 것이요 이후에 장성하면 제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에서 여자의 도를 행하리라. 근데 이제 속으로 생각한 거지. 당장 안 돼 이게 아니라 해야 되면 알게 될 거야 라고 한 거야. 하고 금하지 아니하매 소저가 이날부터 남북으로 갈아입고 신랑을 모셨으니 모든 사람이 이르기를 이 형도의 자식이라 하여 그 얼굴과 풍채를 사랑하고
여자가 와야 남자 됨을 알지 못하더라. 결국 뭐가 남장을 한 거지. 스스로 남장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현경이 남장을 해서 남자의 행동을 한다는 얘기는 이 통념에 따르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돼. 현경이 8세에 이르러는 실랑의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나니 소저가 노복을 거느려 선산에 안장하니 그 예절을 차리는 것은 어른도 미처 못하고 애도함에 과도하니 신랑의 친구들이 주문할세 어린 상제의 저렇듯 어른 손을 보고 모두 눈물을 흘리며 말. 여기는 이제 정말 아들 역할을 잘했다는 뜻이야. 제사가 상이 나면은 아들이 그걸 다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아들이 8살밖에 안 되는 아들이 충분히 그 아들로서 상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 그래. 이 형도는 비록 세상을 버렸으나 8세 아들도 상을 치르는 예절이 장성함이 10 아들보다 지나니 뭐 뛰어난 이런 뜻이야. 신랑이 죽지 않았다고 칭찬함을 받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거기 그 지금 읽은 요 부분이지. 그 이공의 부부가 신랑의 부부가 죽은 이후에는 얘가 충분히 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야. 자, 중량줄거리 이현경은 선우의 난을 정벌하며 높은 벼슬에 오르나. 자, 이거는 이제 출세한 거지. 벽이 든 후 태의의 진맥으로 어쩔 수 없이 여정을 밝히게 된다. 이제 여기가 중요한 말이야. 병이 든 후 태의의 진맥으로 어쩔 수 없이 여정을 밝히게 된다. 나름의 위기야 이런 거는 주인공이 있어서. 남자만 여자잖아. 근데 여정이 밝혀진 거거든. 그러니까 임금을 속인 게 되잖아. 임금을 속인 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죄야.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여성용 소설에서는 이렇게 남장을 해가지고 업적을 이루잖아. 그럼 임금이 봐주고 그 다음에 그 벼슬도 그대로 유지시켜줘. 근데 대신에 이 여성 주인공이 밖으로 나가지는 않아. 근데 때가 되면 나와. 국가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장현이 일부 서찰을 써 청주의 집에 보내니 수문자 차사로 전화드리는데 이현경이 받아보고자 하도 오히려 즐겨보고 뜯어보지 아니하거늘 연경공자가 물은 동생이 아들이 물어봤어. 여기서는 장현이 그 현경한테 편지를 보냈어. 여기 위에 보면 여정이 밝혀지는 편지를 보낸 거지. 자, 형장이 어찌 즐겁지 아니었습니까? 이유가 답하지 않고 마지못해 뜯어보냐 했을 때 소재 장현은 나는 예를 갖춰 청주께 글을 올리니 청주국에 글을 올린다고 했잖아. 그럼 이 청주가 누군지를 봐야지. 근데 이제 일단 받는 사람일 거 아니야? 자, 슬프다. 옛날 중마고로 지내며 광포지기를 맺어 한 부중에 있으며 건건한 뜻으로 100년이라도 떠나지 않을까 했더니 우리 정말 친구로 오래 남을 줄 알았는데 형이 임금께 올린 진정표를 들으니 소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지라. 그 형이 임금께 올린 진정표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어? 나 사실 여자다. 이런 게 들어있겠지? 그래서 내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려니 현우의 유화한 기상과 장강대 같은 능력을 일컫기 어렵거니와 갑옷을 입고 장검을 춤추며 활을 당기고 말을 달리면 예나 지금이나 뛰어난지라. 너는 여전히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런 거야. 비록 네가 여자임이 밝혀졌지만 너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여차한 제주로 남자가 되지 못하여 10년 공험이 하루아침에 티끌이 되었도다. 이유는 야, 너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자잖아. 이거야.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런 거야. 그랬더니 소재의 벗을 다시 누구에게 의탁하리요? 한번 밥을 먹으면 10번을 헤아리건대 이 도무지 1000명이나 인력으로 미치리요. 다만 어리석은 소에 있으니 내 생각이 있어. 현우가 도유를 읊지 아니하고 소재가 숙녀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너는 남편이 없고 나는 부인이 없어. 전일 지기를 아껴 버리지 아니하시거든 기러기 전함을 우러러 바람에 즐겨 허락하시리다. 그래서 뭘 허락해? 지금 뭐 한 거야? 청혼한 거지? 나랑 결혼해줘 이거야. 그러니까 말은 좀 길긴 한데 너 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임금한테 올린 걸 보면 너 여자였네? 그래서 나 너무 막 탄식하고 그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 친구를 잃어서. 자, 그래서 근데도 너는 여전히 그 능력은 가지고 있어. 근데 여자네? 아무튼 쓸모가 없네? 그런데 너랑 나도 지금 결혼할 정한 사람이고 너도 정한 사람이니까 우리 결혼해. 이런 얘기야. 그래서 A는 그 장현의 청혼이야. 장현의 청혼. 그리고 이제 이 장현의 청혼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도 너 여자니까 나한테 시집하거든. 그리고 또
이 통념에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이 통념에 따르기를 권유하는 거야. 여자니까 나한테 시집 마 이렇게. 하였더라. 이유가 보기를 다음에 눈썹을 찡그리고 탄식을 장세은 아름다운 사람이여는 어찌 구참 이런 거. 아 이거 찌질하냐 이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 뜻을 모르나 본데. 그러니까 나는 여자로서 살 생각이 없는 거야. 난 그 능력 그대로 가지고 살 거야. 연경 공자가 말 형이 이제 근본이 탄로되었으니 형이 이제 여자임이 밝혀졌잖아요. 가히 홀로 늙지 못할지라 자물을 버리면 어떤 사람을 얻으려 하십니까? 답장을 잘해 보내시면 좋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연경도 어떠냐? 자 연경도 역시 통념에 따르기를 권유하는 거지. 이유가 웃으며 왈 내 몸이 비록 여자나 황상이 총이하시고 벼슬과 공록이 떨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규중에 잠몰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여자여도 아직도 황제는 나를 사랑하고 내 벼슬 그대로거든. 그러니까 나는 규중은 여인의 방이야. 여인의 방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거야. 자, 이 몸으로 100세를 지내어 보름마다 천자께 주어야 천자를 배웠고 때때로 음풍영어로 종신통 즐기다가 사후에 묘의 세계를 대명 청주 태역사 이영경 지묘를 하리니 어찌 장현의 아내 되기를 원하리가 없어. 그 청주 대학사 대명 청주 태역사 이영경이지. 자, 그 줄 제일 위에 A의 제일 첫 번째 줄 보면 뭐라고 하나 청주께 글을 올리니 이렇게 나오지. 청주가 누구냐 이영경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 말에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어찌 장현의 아내 되기를 원하리요. 그 말이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얘가 장현의 청혼과 동생이 통념에 따르기를 권유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현경이 뭐 한 거냐? 이거를 거절한 거야. 청혼에 따르기를 거절. 청혼을 이게 통념에 따르면 사는 거 거절. 하고 붓을 들어 답장을 쓴 후 장현의 하인에게 내어주려 하니 하인이 돌아와 답서를 했는데 장호가 답장을 뜯어보니 가라사대 촌인 이씨는 공경하여 그러를 장목에 올리나니 천만 의회 손수 쓴 편지를 보니 한편 두렵고 또한 황감하여 답장하기 어려우나 옛날 동조하던 일을 생각하여 염치를 불고 회포를 베푸다니 청컨대 비로한테서 더럽다 아니하실까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한테 답장을 썼어. 그래서 네가 쓴 편지 보니까 내가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답장하기 어려웠는데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답장을 써줄게 이런 거야. 당초의 뜻이 망령되어 죄를 사후에 업고 천하의 비웃음이 되온지라. 그래서 이제 거기는 뜻이 망령되어 죄를 사후에 업고 천하의 비웃음이 됐다는 얘기는 그 내가 뜻이 망령됐다는 남자로 살 거야 이거야. 그래서 그 죄를 나중에 얻게 된 거지. 남들이 사실 여자였어 비웃음을 입었어. 이제 깨달은 낯을 들어 상공을 대하기 부끄러움 나이다. 높으신 천자를 보험에 땅을 파고들고자 하되 얻지 못하면 하나옵니다. 옵나니 그래서 부끄럽다는 뜻이야. 옛날 사귀이 후하다나 불과 조정의 일개 선생으로 만나 면목이 있을 뿐이요 어렸을 때도 가는 그러리나 화답할 따름이라 어찌 광포의 시기가 있으리요. 자, 이게 뭐냐면 너 나는 그 장현이 했어. 너 나는 어릴 때부터 친하고 너는 내 평생의 벗이야 말이거든. 근데 그거에서 얘가 뭐라고 했냐면은 네 말로는 옛날 사귀이 후하다 하는데 우리는 조정의 일개 선생으로 만났을 뿐이고 그 다음에 글이나 몇 번 주고 왔다 갔다 주고 받는 것 뿐이지 너는 그냥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 거야. 기분 나쁘겠지. 나중에 대학교 가면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고 막 우리의 예정을 생각해서 그러는데 너는 그냥 같은 과 남자일 뿐이야. 그래서 거절의 방법이지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 거야. 이제 옛날 근본을 들은 후 일서관으로 비로소 할 따름이니 어찌 옛날 사귀면 이라 욕설을 붙여하십니까? 너 왜 옛날에 좀 만났다고 나한테 욕하니?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 옛날에 그러니까 네가 나중만다고 지금 나보고 너한테 희집으라고? 이 정신 나간 놈아? 뭐 이런 뜻이야 이게. 자, 제 중심토로 조정벼슬로 후직을 지켜 육됨이 없게 할지라. 여기 줄 쳐야 돼. 제 중심토로 조정벼슬로 후직을 지켜 육됨이 없게 할지라 남의 집 며느리에게 원치 아니하나니라고 있지. 그래서 그 현경의 그 장현의 이야기를 장현의 거를 거절한 거야. 거절. 자, 적은숙 무월 무일에 청주 태역서 이영경을 몰리노라. 장현이 끝까지 읽어보고 크게 놀라며 왈 이혼사가 시우리라 했더니 야 이거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여차여차 할 줄을 뜻하였으리요 하더라.
장현의 장형 장혁과 차형 장옥과 모든 것들이 일시에 놀러가도 돼. 여자로서 저럴 줄 누가 능이하는 식으로서 야 여자가 지금 남자의 청혼을 걷어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현경에 거절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 자, 통념에 따르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거야. 통념에 따르지 않는 삶. 자, 이걸 살겠다. 이렇게 되고 어떤 여성으로서의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자, 44번을 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현경은 여자를 밝혀지는 데도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다. 거기 앞에 나오지. 그 B 위쪽으로 가면은 그 따옴표 있어. 따옴표. 내 몸이 비록 여자나 황상이 총애하시고 벼슬과 공룡이 떨어지지 아니했으니 이렇게. 2번 연경은 편지 내용을 숨기는 형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 연경은 뭘 하라 그런 거야? 빨리 얘 청혼에 허락해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게 편지 내용을 숨기는 형제의 의도를 파악한 거냐? 그런 건 아니야. 오히려 장현의 제안에 승낙해라 이런 말을 한 거지. 그래서 틀렸어. 연경이 장현이 현경의 혼인 상태로 적합보다 여기고 있다. 그래서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장호를 버리고 어떤 사람을 얻으려 하십니까? 이렇게 나와. 그 B 위쪽에 4번은 장현은 자신에게 대해 부합한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 B 밑에 보면 이윤사가 시우리를 하였더니 나오지? 5번 이부실하게 버티는 성숙한 자세로 장례를 치는 현경의 모습을 높이 평가했던데 중력 줄거리 위에 보면 나와요. 자, 중력 줄거리 위에. 그래서 2번이다. 45는 A하고 B에 대한 설명인데 A는 청혼을 한 거고 B는 거절을 한 건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통념에 따르기를 권유한 거랑 통념에 따르지 않겠다. 요거가 나온 거야. 1번 A는 상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맞아. 이거 여자라서 힘들지 이런 거야. 너 여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이런 거고, B에는 상대가 처할 상황에 대한 타인의 추측? 상대 얘기가 내 얘기하는 거지. 거절했어. 틀렸고. 2번 A에서는 상대가 얻을 이익을 들어 상대를 종용하고 있고, 상대가 얻을 이익이 아니지. 네가 나한테 시집 오면 이렇게 좋아 이런 게 아니지. 틀렸고. 3번 A에서는 자신의 권위를 내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내 권위 나 이런 사람이니까 와가지고 빨리 시집 와라 이런 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4번 A에서는 상대의 처지에 공감하며 자신의 도움을 받을 것, 내가 도와줄게 이런 거 아니지. 5번 A는 상대와 인연을 부각하여 과거 어린 시절에 관포지교를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자신의 죄를 성사시켜 혼인하고 싶어. 맞고. B는 상대와의 생각 차이를 드러내요. 너랑 나랑은 관포의 직위가 있지 않아 라고 했지. 그리고 나는 조선 벼슬로 후집을 계속 삼을 거야 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것도 맞고. 생각 차이를 드러내요. 제한 거절했지. 나 남의 집 며느리 안 될 거야 이렇게. 5번이 답이에요. 46은 보기는 읽었으니까 1번 이공이 주인공에게 여자의 돌을 닦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에서 여기서 끊어야 돼. 왜 끊냐면 거까지가 본문에 대한 얘기야. 본문에 대한 얘기고 뒤에 당대의 보편적 성역할에 따른 걸 권하고 있다. 그게 뭐야? 통념에 따르기를 권유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맞는 말. 2번 주인공이 공명을 일시에 누리는 것을 소망에 남북으로 갈아입고자 하는 것에서 끊어야 돼. 남북으로 갈아입고 싶어. 자아 실현을 위해 여기 줄쳐야 돼. 자발적으로 남자의 삶 선택. 맞지? 3번 주인공을 이영도의 자식이라 하여 그 얼굴과 품체를 사랑한 것에서 여성에게 불평등했던 당대 현실인데 이영도의 자식이라 하여 그 얼굴과 품체를 사랑했다 라는 것은 그 여성에게 불평등했던 당대 현실이 아니라 그냥 이형도, 그러니까 여기 그 현경의 어떤 외향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야. 네가 여자라서 이래 남자라서 이래가 아니라 그냥 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자, 우리 하나를 니네가 풀 건데 어떤 걸 풀 거냐? 249에 54에서 57을 풀 거야. 6분 만에 풀어래. 자, 시작하세요.
연주야. 끝났어요. 자, 이거 그 백학선 이 선이 부채야, 부채. 여기는 그 문제를 먼저 보면 54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 고른 것이지. 제가 기본 서서 진행 과정에 비현실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 이제 부채 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일단 기억 말고 사후 날리고 꿈과 현실인데 꿈이 나오냐? 안 나와. 틀렸고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인 외향 요소를 통해 들어서 누군가가 생긴 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나와. 그래서 3번이다. 자, 이거 A는 장군이 전에 길에서 일개 여자를 만나 백학선에 글을 써 주었더니 그 여자가 장상하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자기야. 그래서 백년을 기약하나 임자를 만나지 못하여 사면으로 찾아 서주에 이르러 장군의 뒷문을 보고 기절을 죽었다 보니 어찌 해석하지 않으리오. 그래서 자기 얘기한 거야 이게. 그 여자가 한번 떠본 거지. 너는 알겠니? 이런 거야.
그랬더니 뒤에서 뭐라고 하냐, 이것이 꿈인지 생생한지 깨닫지 못하리로다. 나는 대장부로 불충불효를 범하고 몸이 죽을 곳에 들었으되 그대는 귀중 여자로 출전 입성한 죽은 사람을 살리니 가히 귀중보거리로다. 이건 칭찬한 거지. 그래서 귀중호거리로다 되지. 자, 그게 이제 하고 싶은 말. 그래서 55는 2번이야. 상대 속마음을 떠보는 거. 너 나 알아? 기억나? 그리고 B에서 칭찬한 거지. 자, 56은 자, 여기는 자, 백각선조는 결혼을 약속한 남녀 주인공의 고난을 이겨내고 재윤의 애정소설의 성격을 지닌다. 일단은 애정소설. 또한 남성 중심의 사회적 규범을 극복한 여자 주인의 영웅적 면모를 보이는 여기 여성 영웅 소설을 붙이고, 백각선조는 백각선이라는 소재에 다양한 서사적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두 가지의 성격을 유기적으로 구현했지만 여자 주인공을 예외적인 존재로 보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하는 게 되거든. 그래서 거기도 줄쳐야 돼. 여자 주인공을 예외적인 존재로 보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여성 영웅 소설이야. 근데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했어. 그냥 얘 하나만 뛰어난 사람인 거야 그냥. 자, 그래서 이거는 답이 4번이죠. 자, 거기 조은하가 공적을 세는 환상의 죄를 기다리고 한 점에서 있지, 죄를 기다린다고요. 조은하는 여자인데 남자가 돼가지고 벼슬을 하게 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게 밝혀지니까 환상의 죄를 기다린다고 한 거야. 뭐가 죄야? 여자인 죄지. 여자인 죄야. 근데 여자인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뭐가 죄인 거냐면 항상을 속인 게 죄야. 항상을 속인 거. 그래서 항상의 죄를 기다라고 한 것은 극복한 게 아니라 이거는 변화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4번이다. 자, 그다음에 가에 들어갈 말은 249에 뉘신지는 모르거니와 뜻밖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 번국 귀신이 되게 하시니,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줬으니까 뭐겠어? 은혜 감사한다고 나와야지. 그래서 그걸 이제 백골난망이라고 그러지. 백골에 백골이 되어도 잊지 못한다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3, 2, 4, 1 그게 다. 자, 252쪽을 보세요. 252요? 자, 대북 60번 문제. 자, 민홍전을 비롯한 박전의 소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우의의 사용을 볼 수 있다. 우의의 똑같은 사용이지. 우의는 작가의 생각을 구체적 대상에 빗대어 간접적으로 제시한 표현 방식으로, 자, 거기 이제 우의의 정의. 그의 소설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주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라고 해서 자,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준다. 그걸 거기 줄쳐야 돼. 자, 우의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줘. 그러니까 결국 이 소설은 어떤 소설인가요?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58페이지는 앞에를 봐. 자, 본문을 보면 자, 민홍전이거든. 민홍전. 자, 옹은 말을 할 때면 장황하게 하면서 이리저리 둘러대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꼭 들어맞지 않은 곳이 없었고 그 속에 풍자를 담고 있었으니 발병가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옹의 어떤 특성을 보여줍니다. 자, 옹은 이제 민홍이거든. 자, 민홍의 특성이 뭐냐? 달변가, 달변가. 말을 잘하는 사람. 손님이 물을 많이 당하게 더 이상 따질 수 없게 되자 마침내 분이 올라. 계속 따지고 있는데 얘가 다 받았어. 그러니까 막 열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옹께서도 두려운 것을 보셨겠지요? 하니 옹이 말없이 한참 있다 버럭소리를 질렀다. 두려워할 것은 나 자신만 한 것이었다네. 내가 제일 두려워라고 한 거야. 내 오른쪽 눈은 용이 되고 왼쪽 눈은 범이 되며 혀 밑에는 도끼를 감추고 있고 팔을 구부리며 당겨진 활과 같아지지.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야? 내 눈과 혀는 무서운 존재, 어떤 두려운 존재다라는 거야. 위험한 존재. 차분히 잘 생각하면 가난하기처럼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으나 생각이 조금만 어긋나도 짐승 같은 야만인이 되고 만다네. 보기 주쳐야 돼. 생각이 조금만 어긋나도 짐승 같은 야만인이 되고 만다네. 그래서 답변에 뭐라고 해서 너 두려워 본 적 있어? 내가 제일 두렵다 라고 한 거야. 자,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장차 자체 자신을 잡아먹거나 물어뜯고 쳐죽이거나 되어버릴 것이야. 이런 까닭에 성인께서도 이기심을 들고 예의를 따르며 사악금을 먹고 진실된 마음을 보존하면서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답이거든. 옹께서 두려운 거 보셨죠? 그랬더니 소리를 버럭치면서 나야! 라고 한 거야. 내가 생각을 잘못 먹으면 위험한 존재가 돼.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순양을 했다. 그 정도 되겠지. 자, 이처럼 수십 가지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아도 모두 메아리처럼 재빨리 대답해내니 끝내 아무도 그를 궁지에 몰 수 없었다. 옹은 자신에 대해서는 추월, 자기는 막 칭찬해 스스로. 그래, 칭찬을 받으며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해 조롱과 업신여기구나 했다. 사람들이 옹의 말을 듣고 배꼽자고 듣고 웃어도 옹은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라고지. 다 뭐에 대한 거냐면 달변가에 대한 얘기야. 달변가야. 그랬더니 이제 한 사례를 보여준 거지. 그래서 문답의 사례를 하나 보여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성은 자기는 추월리고 곁에 있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 그리고 사람들 웃기긴 해도 자기는 하나도 웃지 않는 거, 이런 거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는 민호는 달변가였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자, 누군가 말하기를 황해도에는 황충이 들끓어 관에서 백성을 동료에 잡으라 야단들입니다. 하니 옹이 묻기를 황충은 뭐하려고 잡느냐? 꼬아였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답하기를 이 벌레는 크기가 첫 점자 누에보다도 작고 색깔은 알록달록하니 털이 나 있지요. 날아다니는 놈을 명이라 하고 벼줄기에 기어오르는 놈을 뭐라 하는데 우리의 벼동사의 피해를 좀 멸복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땅에 파묻을 작정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A에서는 이 황충의 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황충의 폐. 이 황충 부정적이야. 근데 얘를 정말 그냥 보면은 그 변호사 망치는 애로까지밖에 안 보이잖아. 근데 이 소설은 뭐라고? 저 새끼들이 좀뭐 쪽지 적고 있어. 남자들이 쪽지 적고 보내고 이런 거 아니야. 자, 이거 위에 뭐라서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의 시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황충은 어떤 애야? 이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야.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 이 대표적으로 누구겠어? 탕마놀이들이겠지? 자, 그랬더니 몽이 이렇게 말했다. 이런 작은 벌레들은 근심거리도 못되네. 내가 보기에 종로학비를 가득 메운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황충이라고. 그러니까 A, B를 보면 이런 거야. 지방의 수령들이 사람들 삥 조금 뜨는 건 A야. 근데 이제 B는 어떤 거냐? 중앙의 관리들이 삥 뜯고 있는 거야. 이제 그건 좀 더 큰 일이거든? 이제 그거를 좀 비유한 거야. 자, 길이는 곧 7장은 넘고 대가리는 새카맣고 눈알은 반짝거리며 아가리는 커져 주먹이 들락날락한 정도인데 외양 묘사를 했지. 웅얼웅얼 소리를 내고 꾸정한 모습으로 줄줄이 몰려다니지. 곡식이랑 곡식은 죄다에 치우고 것이 이것들만한 것이 없더군. 그러나 내가 잡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큰 바가지가 없어 아쉽게도 잡지는 못했다네.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 정말로 그런 벌레가 있기는 한 듯이 모두 크게 무서워했다. 라고 해서 B에서는 이 종로 앞길에 종로 앞길에 있는 종로 앞길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들. 자, 요거에 이제 폐해를 얘기한 건데 얘는 결국 똑같은 거야. 얘도 종로 앞길을 가득 메우고 있는 애도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야. 그러니까 우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가 황충이야. 변호사 못 찍게. 얘네들도 이제 관리나 권력자들이 되는 거고. 근데 종로 앞에서 있는 사람들을 주력하고 다 죄다 뺏어먹는 얘네들도 다 뭐가 되는 거냐? 자, 얘네들도 이제 그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되는 거야. 자,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 뭐 관리라든가 탐관놀이, 탐관놀이라든가 권력자라든가 이런 애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사회를 풍자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느 날 옹이 보기에 나는 멀리서 바라보면서 은어로 춘첩자의 방제로다 라고 했다. 그러자 옹이 웃으며 말했다. 은어야? 자, 춘첩자란 입춘날 문에 붙이는 글씨니 바로 내 성 민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방은 늙은 개를 지청하니 바로 나를 욕하는 것이구만. 그 은어를 알아챈 거야. 그래서 어떤 그 은어를 보여줬더니 그 은어 의미를 알아냈어. 그 개가 울부짖으면 듣기가 싫은 법인데 이는 내 이가 다 빠져 발음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비공개로군.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대가 만약 늙은 개를 무서워한다면 개를 내쫓는 것이 가장 낫네. 또 울부짖는 소리가 듣기 싫다면 그 입을 막아버리게나. 무릇 제 조화를 부리는 존재요. 방은 거대한 물체를 가리키지. 그리고 제와 방 자를 한데 붙이면 조화를 부려 위대한 존재가 되니 그게 바로 용이라네. 그렇다면
그대는 내게 모욕을 가지 못하고 도리어 나를 칭송한 셈이 되고 말았구먼. 그래서 마지막 줄에 좀 쳐야 돼. 나는 은어로 이 사람에 대해서, 민홍에 대해서 지금 욕했거든. 근데 그 욕한 거를 뭘로 돌려버린 거야? 달변가잖아. 나를 칭송한 걸로 돌려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달변가의 모습이 드러난 거야. 민홍의 재치 정도 되는데. 이런 건 어떤 거냐면은 그 일화를 그러니까 사례 일화들을 열거한 거야. 앞에 그 손님이 질문한 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향춘 얘기 하나, 그 다음에 은어로 쓴 거 하나 이런 거지. 자, 얘가 민홍의 달변가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그 사례를 보여준 거, 일화를 나열한 거야. 일화 나열. 자, 이렇게 돼서 일화를 나열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 민홍의 달변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58쪽을 보세요. 58번.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건 일화를 나열한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일화를 나열할 수 있는 세 가지. 자, 이게 전부 다 뭐라는 거야? 달변가. 이걸 보여주지? 자, 1번이다. 자, 59는 기역, 니은에 대한 이해인데, 자, 기역은 옹께서도 두려운 것을 보셨겠지요? 자, 니은 춘첩자의 방제로다. 그래서 기역은 열받아서 물어본 거고, 니은은 놀리려고 한 거지. 1번은 기역의 손님의 감정등이 고조된 상태. 분 때문에 분. 거기 보면은 분이 올라 이렇게 됐지. 맞는 말. 2번 민홍은 기역의 답방에 비유를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는 뭐 내 눈은 용이 되고 왼쪽 눈은 범이 되고 혀 밑에는 도끼를 감추고 그런 거지.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니은은 민홍이 자신의 능력을 자각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했는데, 자, 니은이 춘첩자의 방제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능력을 자각하는 건 아니지. 이거 나를 칭찬하는 말인가 라고 돌려 말한 거야. 그래서 3번입니다. 민홍은 한자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니은에 대해 답변했다. 그래서 무슨 자는 뭐고 무슨 자는 뭐고 얘를 합치면 용이고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래서 맞는 말. 5번에 민홍은 니은을 결국 자신에 대한 칭찬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것도 맞지? 마지막에 줄친 거. 그래서 59는 3번이 답이에요. 자, 60번. 보기를 읽고 A와 B를 감상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거. A의 황충은 작가의 생각을 빗대어 드러내기 위해 제시된 구체적인 대상. 그래서 어떤 애야?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의 황충이지. 그래서 이런 애들을 비유한 거야. 자, 2번. A의 황충과 B의 황충 모두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어. 그래서 A에서도 그렇고 B에서도 다 똑같지. 백성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 괴롭히는 존재. 3번. B에서 설명된 황충의 특징은 A의 그 사람의 황충이에 대해 보여주는 태도를 비판하는 근거가 되고 있었는데, 여기는 어디를 쳐야 되냐면은, 자, 그 태도를 비판하는 근거. 자, 그 사람의 태도를 비판하는 근거거든. 그럼 그 사람의 황충에 대해 보여주는 태도가 부정적인 거지. 그 부정적인 거를 비판해? 부정적인 걸 비판하는 게 네가 못 봐서 더 괴롭히는 애들도 있어 라고 하는 거잖아. 이거 동주지.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5번은 A와 B에 나타난 황충의 특징으로 봐 B의 황충은 백성을 수탈하는 존재 맞겠고, B의 황충을 잡으려 했다는 민홍의 말에서 당대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 의식. 그래서 이 사회 문제로 봤을 때 여기는 황충도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 중고학교를 가득 메우고 있는 애들도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다 이런 말을 썼지.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우리 쉬었다가 한두 질문 정도 풀고 그 다음에 학력평가 할 건데, 자, 자수의 시간 갖겠습니다. 학력평가 안 가지고 오신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취미 노는 애들 있네 오늘. 자, 우리 이제 녹화 중이니까 또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자, 우리 하던 거 마저 하고, 자, 이번엔 어떤 걸 할 거냐? 자, 297페이지. 야, 뒤에 놈들 떠들면 그 소리 다 들어간다. 자, 257을 보면 257이 아니라 259에 70번을 먼저 보세요. 더럽게 길어요, 글이. 자, 70페이지 보면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하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수평전은 이미 천상계에서 정해진 남녀 주인공의 인연이 지상계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 이제 그래서 뭐라고 하냐, 적강소설이라는 말을 쓰고, 적강소설. 그 다음에 이건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패턴이 있는데, 자, 이 천상의 존재가 천상계에서 이 죄를 지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상계로 적강을 해. 지상계로 적강을 한 다음에 시련을 겪어, 시련. 시련과 고난을 겪는데 이 시련과 고난이 죄의 대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대가를 다 치르잖아.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져. 첫 번째는 이 천상계에서 행복한 결말이 한 번 있어요. 천상계에서 행복한 결말이 아니고 천상계로 이제 복귀를 해, 복귀. 천상의 존재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상계에서 그대로 남아 있어. 그래서 행복한 결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둘 중에 하나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패턴이 똑같아. 천상에서 멀쩡한 애가 밑으로 내려가지고 시련을 겪거나 이러지 않아. 항상 죄를 지어서 내려와서 대가 치르는 거야. 운영전에서도 보면 먹지 말라는 거 먹어가지고 밑으로 둘 다 내려오거든. 그리고 시련을 겪거든. 이 지상에서 사랑 이루지 못하지. 자, 그리고 이제 죽어버리는데 그런 거랑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이 순탄치 않지만 두 주인공은 의지적인 태도로 고난에 대처해가고 결국은 여기 일단 첫 번째 줄축이 뭐냐, 의지적인 태도로 고난에 대처. 결국은 징표의 근거에 서로가 인연임을 확인해 줘야 돼. 징표를 찾아내겠지. 그럼 징표. 자, 이제 볼게요. 이게 뭐야? 야, 누가 더 좋아? 껍데기만 봐. 껍데기만 봐. 누가 더 좋아 보여? 찍어봐 나. 왜 본인도 중국을 하지? 확실히 국산이 때가로 좋아. 어른이 되면, 야, 어른이 되면 물건을 좀 잘 만들어줘. 아, 이제 수준 따라져 죽겠어 진짜. 저 문경불 쓰고 어깨 빠질 것 같아 막. 쓰는 순간 알아. 저 80원짜리 이게. 자, 이거? 이건 프랑스에서. 프랑스. 애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야, 샤프를 일본 거 쓰다가 그 무역 분쟁 일어나가지고 일본 거를 안 썼거든. 기분 나빠서. 국산 거를 살려야 살 수가 없어. 야, 국산은 이렇게 누르잖아. 예를 들면은 여기 이렇게 구멍 있고 이게 샤프심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요만큼만 나와야 돼. 국산 이만큼 나와. 그리고 흔들거려 막 이거 쓰면. 그래서 찍찍 소리 나고. 그래서 독일 건 좀 투박하고. 가지고 그 독일 걸 사긴 샀는데 그것도 가지고 아직 멀었어. 야, 진짜 애국심으로 1호선 볼게 쓰지. 애국자가 될 수가 없어. 문구를 쓰면 애국자가 될 수가 없어. 좀 잘 만들어줘 가서. 핸드폰도 이 국산보다 미제가 좋아요. 이제 야, 국산보다 미제가 훨씬 좋아. 쟤는 3년 됐고 얘 2년 됐거든. 제가 기능 훨씬 좋아 아직도. 삼성은 처음 샀을 때 일주일만 좋아. 그다음부터 애가 이렇게 기력이 세해져 이렇게. 기력이 세해졌어. 점점 기력이 세해지게 느껴져요. 그래서 삼성에 저게 갤럭시 연구소 갤럭시 그 연구하는 애들 뭐라 그랬어. 똑바로 안 만드냐고. 그래서 걔가 처음에 나한테 그랬어. 좀 쓰다가 이상한 거 좀 자기 얘기해달래.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할 때가 다 얘기해줬어. 심지어는 제가 주머니에 넣어서 혼자 전화 왔잖아.
혼자 전화가 왔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만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 났어 완전히. 뭔 일 난 줄 알고.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더니 전화가 5통에 6통인가 가 있더라고. 종류별로 사람들. 요즘은 안 그러는데 아직 멀었어. 한국은 아직 멀었어. 일제가 확실히 좋아. 일제. 요즘 일제 같은 건데 안 좋은 건 별로 안 좋더라고. 샤오미 중국한테 지금 치게 생겼어. 우리 집 청소기 로봇 청소기 중국산인데 야, 걔 청소 진짜 잘해. 아 이거야. 어? 뭐야 이거? 배터리도 겁나 오래가. 이놈의 삼성 거는 쓰고 있다 보면 한 반쯤 청소하면 사라져버리는데 배터리 다 사라져서 딴 거 써야 되는데 얘는 끝쳐도 다 사라져. 자, 우리 읽어볼게요. 아, 새끼 졸라 떠드네 진짜. 여기 현빈이는 내가 데뷔 전에 부탁해놓은 게 있는데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데뷔 전에 부탁한 게 있었는데 정규만 그거를 보내면서 되게 세고요? 내가 부탁한 게 있거든. 뭐요? 너에 대해서 안 들어줬어. 아 그래 내가 가서 되게 한마디 해. 세는데. 끝나고. 우리 정규 시간. 그 얘는 정규 수업하는 선생님이 한대균 쌤인데 그 선생님한테 부탁해놓은 게 있거든. 부탁해놓은 게 아닌데 안 들어준대. 가서 한마디 해야지. 내부터 안 들어줬다고. 자, 노홍이 졸다가 말하기를 자, 내 두 손으로 내 발바닥을 문지르라 하여 생이 종일토록 노생의 발바닥을 부비더니 노홍이 깨어나 말하기를 이제 노홍이 얘기하는 거야. 그대를 위하여 사방으로 찾아다녔으나 보지 못하고 후토부인께 물으니 마관리가 데려다 낙양 동촌에 가 산다기로 거기 가보니 과연 숙향이 유상에서 술을 놓고 있거늘 그러니까 그대를 위해 사방으로 찾아다니는데 누구를 찾아다닌 거냐면 숙향을 찾아다닌 거지. 거기 보면 과연 숙향이 누상에서 술을 놓고 있으니까 보건일 표하기에 불덩이를 내리쳐 순놈 봉에 날개 끝에 태우고 간다라. 표시야. 내가 왔다 갔다에 대한 표시. 너는 그 할미를 찾아보고 숙향이 종적을 볼 때 그 수에 불탄대를 이르라 라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노홍이 그 생 이랑이거든. 이랑한테 숙향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준 거야. 노홍이 숙향이 있는 곳을 알려줬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표시를 해야지. 표시 불덩이를 던져가지고 그 수놓은 봉의 날개 끝을 태우고 왔대. 이랑이 말하기를 제가 처음에 가 찾으니 여차여차 이르기로 표진강가까지 갔다 이리 왔는데 낙양동촌에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마고 할미가 숙향을 데리고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랑이 뭐라 그랬냐? 내가 처음에 가서 찾으니까 뭐라고 해서 표진강가까지 갔대.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안 데리고 있는 척한 거지. 자 이렇게 속일 수가 있으니까 하니 노홍이 웃으며 말하기를 쟤는 지금 어디로 보는 거야? 마스크 벗으면 어디로 보는 거야? 내일부터 안 오시니 혹시? 소문 못 들었나 봐. 나 시험 대비 중간에 잘라 전화해서 그거 보내시라고. 3주째 잘린 애들이 몇 명 있어. 조심해. 응? 웃고 있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노홍이 웃으며 말하기를 마고선녀는 범인이 아니라 그대 정성을 시험함이니 다시가 애걸하면 숙향을 보려니와 만일 그대가 부모가 숙향을 만난 것을 보면 숙향이 큰 날을 당하리라 했거든. 그래서 여기 그대 정성을 시험하니가 뭐냐? 그게 이제 마구할미가 속인 이유야.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 가지는 어떤 그 숙향을 만났을 때는 숙향을 볼 수 있어. 대신에 당부의 말을 하나 했지. 부모가 숙향 만난 거를 모르게 해라. 이게 당부야. 자고 이미 간 데 없었다. 그래야 이랑은 집으로 돌아왔다. 자 그러면 노홍이 숙향 있는 곳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당부의 말을 했지. 부모가 모르게 해. 이렇게. 자 선씨의 할미 이랑을 속여보내고 선씨는 이전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과거 얘기를 잠깐 하지.
안으로 들어가 남자들아 말하기를 아까 그 손을 보셨습니까? 이는 천상 태어로 인간 이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천상의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이건 좀 시간이 역전이 된 거야. 그래서 선시해라고 했으니까. 하니 남자가 물었다. 태어인 줄 어찌하셨습니까? 할미가 말하기를 그 소년의 말을 들으니 대성사 부처를 따라 유지의 반도를 받고 조적의 수족제를 상도를 하니 태어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태어린 어떤 근거를 얘기한 거야. 자, 남자가 말한다. 세상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옥지 안에 진주를 가진 사람을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옥지 안에 진주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자기의 인연인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 자기의 인연은 천상 태을이거든. 근데 할미가 먼저 제가 천상 태을이야 라고 그거에 근거를 얘기했어. 그랬더니 남자가 혹시 모르니까 뭐를 찾으라는가? 옥지환의 진주를 찾아달라 이렇게 됐지. 그럼 옥지환의 진주가 어떤 징표가 돼. 이걸 보면 이 옥지환의 징표를 통해서 이걸 가진 사람이 천상 태을이고 이 섬 밑에서 천상 태을이다. 요거를 이제 알 수 있는 증거물이 되는 거야. 할미가 말을 그 말이 옳습니다 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까지. 요거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써놓은 거지. 시간이 역전이 일어난 거. 하루는 남자가 누상에서 술을 놓더니 문득 난데없는 불똥이 떨어져. 자, 이건 또 언제야? 이건 또 그 다음 사건이거든? 근데 뭐보다는 다 앞선 사건이야? 노웅이 이랑한테 말했던 것보다는 앞선 사건이야. 자, 남자는 불똥이 떨어져 수노봉의 날개끝이 탔는지라 남자가 놀라 할미에게 보이니 할미가 말하기를 이는 화덕진군의 조안이 잘 알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할미가 알지. 화덕진군이 조화래. 그러니까 여기는 노웅이 누구야? 화덕진군이야. 지금 요 소설은 조금 고전 소설에서는 특이하게 과거 이야기를 나중에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역순내적 구성이 되어 있는 소설이야. 이때 이랑이 목욕제에게 황금 일정을 가지고 할미 집을 찾아가니 할미가 맞아야 말하기를 저번에 취한 술 엊그제야 깨어 해정하려고 하던 차에 오늘 공자를 만나니 다행한 일입니다. 아니 이랑이 말했다. 할미 집에 술을 많이 먹고 술값을 받지 못하였기로 금전 일정을 가져와 정을 표하더라. 내가 술값 가져왔어 이거야. 할미가 말하기를 주시는 것은 받거니와 제 집이 비록 가난하나 술독 위에 주성이 비치고 밑에는 주천이 있습니다. 술독 위에는 술의 별이 있고 밑에는 술의 샘이 있대. 가득한 술통이 인자는 따로 있는 법에 어찌 값을 의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니란 얘기야. 내 거가 아니다 이런 거고. 자, 다른 말씀 마시고 무슨 일로 수천리를 왕래하셨습니까? 여기는 이랑이 왜 왔을까? 여기 있는 노웅의 얘기를 듣고 지금 그 얘를 찾으러 왔겠지. 숙향을 찾으러 왔겠지.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왔어? 그렇게.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그 앞에 선시에 어쩌고저쩌고 나온 데 보면은 이랑이를 보낸 다음에 너 쟤 봤지? 제가 천상 태을이야 이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불똥 내린 애가 화덕진군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일부러 모른 척하고 물어본 거야. 자, 이랑이 탄식하고 말했다. 할미의 말을 고지 듣고 숙향을 찾으러 간노라. 할미가 말하기를 난고는 참으로 신인 섬이입니다. 야, 그래도 찾으러 다녔네 이거야. 그럼 병인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니 숙향이 알면 참 감사할 것입니다. 숙향이 아파? 안 아프지. 근데 저거 병인이라고 그런 거야. 정성을 시험하려고. 혹시나 바로 만날까? 하면은 병인인데 만날까? 라고 생각하는 거지. 안 만나겠지. 근데 이제 그런 걸 시험하는 거야. 아프다 그러면 안 만나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 정성이 부족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야. 하니 이랑이 말했다. 헛수고를 누가 알겠는가? 할미가 거짓으로 놀라는 척하며 말했다. 숙향이 이미 죽었으니까. 이랑이 말하기를 노전애가 노홍의 말을 들으니 낙양동촌 술 파는 할미 집에 있다고 하니 할미 집 아니면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해서 얘기했지. 노홍이 그랬거든. 술 파는 데 있다고 니네 집이잖아 라고 하는 거야. 사람을 속임이 너무 짓궂다. 원망했지. 하니 할미 정색하게 말하기를 남군의 말씀이 매우 허단합니다. 화덕진군은 남천문 밖에 있고 마고소녀는 천태산에 있어 인간에 내려올 일이 없거나 숙향을 데려왔다는 걸 더욱 황당합니다. 우린 아니야 이거야. 걔들 인간 세상에 내려올 리가 없지 이런 거지. 이랑이 말하기를 화덕진군이 말하기를 숙향이 수놓은데 불똥을 가르쳐 봉의 달걀을 태웠으니 후일 진간하라 하였으니. 그래서 여기 이제 불똥을 가르쳐 봉의 날개를 태웠다라는 걸 표시를 한 거지. 자,
자, 그 노홍이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라고 물으니 할미가 말했다. 진실로 그러하다면 낭군의 정성이 지극합니다. 정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이 정성이 지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인정이지? 이랑이 말하기를 당장 공례를 다 돌아서도 못 찾으면 이선희 또한 죽으리로다 하고, 술도 안 먹고 일어나온 할미 유수는 말하기를 자기 당장 공례를 다 돌아서도 못 찾으면 이선희 또한 죽으리라는 의지야. 만남에 대한 의지. 이걸 드러내니까 할미가 웃으면서 흉년을 취하여 동락할 것이 구태여그는 병든 거리를 개를 쳤습니까? 아까는 병인이라고 했다. 이번에 병든 데다 거지래. 그러니까 점점 더 심한 말을 계속 하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한 이랑이 말하기를 어진낼 필요 없음이 아니라 이미 전생일을 알고서 어찌 수평할 생각지 않겠느냐. 내 찾지 못하면 맹세고 세상을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게 또 뭐야? 의지야. 만나겠다 의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만나지 말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노인은 여기 그 할미는 그다음에 이랑은 만날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할미하고 이랑의 대화인데 할미는 계속 만나는 거를 지연시키는 거야. 만나지 마. 그럼 얘기하는데 이랑은 할미한테 뭘 보여주냐? 만남의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 거야. 갈등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자, 또 할미 말하기를 제가 아무쪼록 찾아 기별을 거니 과연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찾아볼게. 라고 했어. 한 이랑이 말하기를 나의 목숨이 할미에게 달렸으니 가련하게 여김을 바라노라 하고 할미를 이별하고 집에 들어 밤낮으로 고대하더니 3일이면 할미가 나귀를 타고 오늘 기쁘게 맞이해 서당에 앉히고 물었다. 할미는 어찌 오늘이야 찾아왔는가? 할미가 말했다. 남부를 위해 숙남자를 찾으러 다니니 수평한 이름이 세 곳에 있으되 하나는 태우 여감의 딸이요, 하나는 신랑 황전의 딸이요, 하나는 부모없이 빌어먹는 아이였습니다. 세 곳에 기별하니 둘은 응답하나 거리나 허락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둘은 만나겠다고 그랬는데 한 명은 안 만나는다 그랬대. 내 배필은 진주 가져간 사람이 진주를 보아 허락하리라. 거기 진주를 보아 허락하리라.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앞에서 257에서 오른쪽 페이지에 옥지원의 진주를 가진 사람을 살펴주십시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는 거린이 누군 거야? 숙향인 거야. 자, 이랑이 대인에게 말하기를 필시에 유지에 갔을 적에 반대로 주던 손녀로다. 수고스럽지만 이 진주를 갖다가 보아라 하고 술과 안주를 내어 관대하니 할미 응락하고 돌아가 낭자들어 이생의 말을 이루고 진주를 내어 주거늘 낭자가 보고 맞습니다 하니 할미 듣고 즉시 이랑에게 말했다. 이제 그럼 만나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은 숙향하고 이랑의 어떤 만남의 과정, 재회의 과정,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야. 68쪽을 볼게요. 68번. 위클에 설명 가장 적절한 거. 서서히 진행 과정에 비현실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 있지. 비현실성이 있다는 얘기야. 뭐 있어? 이 노홍이 불똥이 되는 거. 1번의 답이지. 등장인물의 심리를 내적 독백. 내적 독백이 나오려면 둘 중에 하나. 작은 따옴표가 나오는가, 아니면은 서술자가 1인칭이 된 거야.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1인칭이면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 이제 거기서니까 이제 그냥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적 독백이다. 3인칭에서 내적 독백이다.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 작은 따옴표 난다. 독백은.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없어. 구체적인 외양 묘사도 안 나오고 요약적 서술을 통해 시대적 배경인데 어느 시대인지 모르겠지. 틀렸고 언어 유희가 나오고 해학적이냐 아니고. 자, 69는 할미랑 1차 만남에서 어떻게 해서 속였지. 그 다음에 2차 만남에서는 뭐하려고 만나라고 그래? 알아볼게 그랬지. 3차 만남에서는 알아와서 옥주환을 전해줬지. 진주를. 자, 1번 A에서는 할미는 자신과 숙향의 관계를 이랑에게 숨겼지. 이랑과 숙향의 만남을 지연시킨다. 그래서 요거는 거짓말을 한 거지. 2번 A와 B 사이 이랑은 화덕진군으로부터 마고 선인 할미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그래서 속이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가서 속았고 그래서 딴 데 찾아다니다가 노홍을 만났고 그 얘기 듣고 마블맨도 다시 간 거지.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3번 B에서 할미는 숙향을 두고 병든 거리를 칭하여 숙향에 대한 이랑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다. 맞아. 야, 그거 뭐 하려고 거지하고 병자를 만나. 그랬더니 전생에 인연에서 어떻게 만나라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
C에서 할미는 이랑에게 자신과 숙향의 관계를 밝히고 할미하고 숙향의 관계거든. 만남을 주선하게 약속합니다. 내가 만나게 해줄게 이런 거야? 아니지. C에서는 내가 전해줄게 이거지. 그리고 자신과 숙향의 관계를 밝히지 않았어. 옥지한 진주를 봐야 허락한대 라고 했고 조건을 얘기했고 그 조건에 맞춘 거는 이제 전해준 거지.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5번 A에서 C로 진행되면서 숙향과의 만남에 대한 이랑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자, 숙향과 만남에 대한 이랑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 못 찾아서 실망하다가 그 다음 이딴 얘기 듣고 가서 얘기했고 찾아볼게 하고 얘기했고 C에서는 옥자까지 전해줬으니까. 자, 4번이다. 80번 보기를 청과 윗간을 감상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숙향전 이미 천상계에서 정해진 남녀의 주인공의 인연이 지상계에서 실현된 이거 읽었으니까 됐고 1번 이랑이 숙향을 찾아 표지인 강가까지 갔다가 이리 왔다는 것은 거기서 끝나야 돼. 거기 이제 본문 내용이고 근데 뒤는 이제 보기 내용이거든. 이랑과 숙향의 결연 과정이 순탄치 않은 이 결연 과정이 순탄치 않은 문제야. 고난이지. 2번 숙향이 문득 남자는 불똥을 보고 놀란 것을 끊어. 이랑과 자신에게 뜻밖의 시련이 닥칠 것? 이것 때문에 이걸 예상하진 않았지. 그냥 깜짝 놀라고 말았지. 왜? 하늘에서 불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이지. 이랑하고 나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게 아니지. 갑자기 하늘에서 불똥이 떨어졌어. 그럼 끝나. 3번 이랑이 이미 전생일을 알고서 어찌 숙향을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데서 본문이지. 이들의 인연은 이미 천상계에서 정해진 거. 왜? 전생일이니까. 4번 이랑이 내 찾지 못한 맹세코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리라 하겠다고 말한 것은 숙향과 인연을 이해하는 의지, 만남에 대한 의지. 5번 숙향이 진주를 보아 허락하겠다고 말한 것은 징표를 통해 이랑이 자신의 인연인지를 확인하려는 것. 맞지 이것도.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랑과 숙향의 만남이 이루어졌어. 지금 못 만났다 만났잖아. 그럼 어떻게 했어? 너무 좋겠지? 너무 좋은 걸 뭐라 그래? 관계부장하다 그러지. 네, 이거는 관계예요. 우리 복사를 또 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지문 한 개 정도 하고 갈 거예요. 몇 페이지냐면 일단은 123쪽을 가. 복사를 하나 할 거야. 우리 내일은 독서하고 타이머 때까지 오면 돼. 갖고 와. 문자 보내줘도 막 생각 안 가지고 말고, 안 가지고 말고. 우리 바지 안에 오면은 2시간 남기기로 했거든. 일단 무시. 근데 니네는 마지막 타임이라 난 그냥 남겼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공무원들 안 오니까 주말이라. 괜찮잖아. 10분짜리 숙제를 안 해도 2시간 남고 2시간짜리 숙제를 안 해도 2시간 남고 그냥 2시간 남는 거야. 당연하지. 숙제 안 하고 있는데 딴 공부 아니야? 다음 주부터겠지? 다음 주는 다음 주부터? 아니 다음 주도 아니야. 니네는 저기 다음 주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오면 돼. 그리고 장한 애들은 지각이만 나와가지고 지각한 시간 곱하기 3만큼 남기로 있거든. 걔네들은 미리 남고 있었어. 2시간 뒷탕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남겼어. 숙제 안 하고 그냥. 그래서 니네는 다른 날 부르게.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날 보내달라고 그러고 뭐 승준이 같은 애들은 내려가서 얘기하면 되니까. 걸어 내려가면 돼. 그냥 초인종 누르면 돼. 승준이 어머니? 그리고 우리 승준이가 숙제를 안 해놨네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죽여드릴까요? 청만 못한가 봐요. 그리고 근데 청보다 낫네. 아닌가? 키만 난가? 우리 연재는 저기 인터폰 없는데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자, 우리 문단본을 일단 쭉 쓰세요. 자, 이번에 시험 범위가 나오는 거, 시험 범위가 나오는 거 봐서 뭐 문제수도 결정이 돼 있어. 문법이 나오면 문법 문제 좀 많이 줄 거야. 니네 학교 문법 문제 진짜 지랄같이 내. 조져주겠어. 이런 시그널이야 그게.
문법 전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동원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문법만 하거든. 중간고사 범위가 의문에서 단어까지야. 의문에서 단어까지야. 의문에서 단어인데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기출문제는 전범 이렇게 써있어.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몰라 그냥 듣고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뒤에는 문장하고 중세국어야. 근데 밑에 써있어. 기출문제는 전범이. 그 걔네 중간 기말할 때 전범이 문법을 한 5바퀴 돌아서 쳐가지고 전 문제 다 풀고 그런 양아치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또 우리 수성이 동원에 뒤지지 않잖아? 문제는 훨씬 깔끔하게 내고 범위는 적지 않아요. 자, 범위 빨리 알아보고 프린트 빨리 갖고 와. 자, 1문단부터 해볼게요. 자, 1문단.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도덕적이고 규범적이며 사람다운 삶을 강조하는 성령을 받아들였다. 중요한 말이 뭐야? 성령을 받아들였대. 자, 성령은 우주의 근원과 질서 그리고 인간의 심성과 질서를 이와 기 두 가지를 통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건 뭐야? 성리학의 정의 개념. 자, 그래서 성리학을 이기론 또는 이기철학이라고 부른다. 이거 그냥 뭐 정의야 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냐면 이와 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성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이는 만물에 내재하는 원리이고 기는 그 원리를 현실에 드러내주는 방식과 구체적 현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하고 기를 설명한 거지. 그래서 요 문단은 일단 성리학이 있고 성리학이 중요한 두 가지가 있거든. 이와 기. 얘가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와 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는 거야. 얘는 만물에 내재하는 원리. 그 다음에 기는 그 모습을 현실에 드러내주는 방식과 구체적 현실의 모습. 이거는 구체적인 모습이래. 자, 이 얘기를 설명했어. 자, 우주 만물의 원리는 그대로지만 형체는 다양하다. 자, 원리는 그대로인데 형체는 다양해. 그래서 자, 굳이 따지면 이 원리는 불변해. 근데 구체적인 모습은 다양하다. 이렇게 되겠지? 기는. 자, 이러한 이와 기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성리학자들이 현실을 해석하고 인식하는 자세가 달라졌다. 뭐가 중요하냐? 이와 기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앞으로 전개될 말이야. 성리학은 이와 기가 중요해. 근데 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 이거에 따라 달라진대요. 앞으로 전개될 말이 이거야. 그래서 이 문단의 첫 번째에 뭐라고 나왔냐면 기를 중시했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서경덕을 들 수 있다. 그렇지? 자, 기를 중시하겠어. 자, 이건 서경덕이래. 자, 그는 기를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자, 이거 기를 중시했는데 여기 뭐냐? 우주 만물의 근원이래. 진짜 중성인 거지. 서경덕에 의하면 태초에 기가 음기와 양기가 되고 음기와 양기가 모이고 흡혈적으로 반복하면서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불과 물 등의 만물이 만들어졌다. 그렇지? 뭘 설명하는 거냐면 얘가 근원이라고 설명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기에서 음기, 양기로 나뉘고 자, 이게 나눠가지고 나중에 다시 뭐가 되냐? 얘네들이 합쳐져서 만물이 되었다 이거거든. 하고 싶은 말은 기가 근원이다를 말하고 싶은 거야. 자, 그 다음에 기는 어떤 외부의 원리나 힘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니까 안 중요하고 스스로 움직여 만물을 생성하고 변하게 한다. 거기가 중요한 말이야. 스스로 움직여 만물을 생성하고 변한다. 기는 스스로 움직여서 만물을 생성하고 변하게 한다. 하지만 자, 끊으세요. 자, 이는 세 붙여야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는. 자, 기 속에 있으면서 기가 작용하는 원리는 존재할 뿐 독립적으로 드러나고 작용하지 않는다. 얘는 뭐냐면은 기의 작용 원리래. 자, 근데 어떠냐? 독립적이지 못해. 독립적이지 못하다. 자, 즉 이와 기는 하나이며
왜 그러냐면은 그 기 안에 2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론이 뭐냐? 2와 기가 중요하니까 기와 2는 하나. 자, 그 다음에 세계에 드러나는 기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을 기이론론이라고 한다. 거기 이름이 중요해. 기이론론. 왜 그러냐면 기만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기이론론이야. 기 안에 2가 들어있긴 한데 얘네들이 하나야. 근데 드러나는 건 기니까 기만 보이잖아. 그러니까 기이론론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거는 기이론론이라고 한대. 서경덕이라는 사람은 기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 자, 기이론론의 바탕인 현실 세계의 모습은 기의 움직임에 의한 것이므로 기가 다시 움직이면 현실도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가 깔려있다. 그러니까 기 중심인 거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문단은 자, 이를 중시했던 대표적인 성리학자는 이황이다. 자, 이가 이. 자, 이중시. 여기서 이가 중요해. 이건 이황이래. 자, 이황은 서경덕의 논리를 단호하게 비판하며, 자, 얘를 비판했어. 비판. 자, 이황이는 하나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거기 일단 줄쳐. 이황이는 하나가 아니다. 자, 얘는 뭐랬냐? 이 기는 하나가 아니야. 자, 그는 이를 우주만물의 근원이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이며 도덕적 법칙이라고 보았다. 그럼 얘가 말하는 이는 뭐냐? 자, 여기 만물의 근원이면서 그 다음에 절대적 가치고 그 다음에 도덕 법칙이고 이렇게 본 거야. 얘는 기를 근원이라고 봤는데 얘는 이를 근원이라고 본 거야. 자, 이는 하늘의 뜻, 즉 천도이며 그리고 얘는 천도래. 하늘의 뜻이고 만물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되는 본성이라고 여기다. 이건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 나 물 건너 방출인데, 이씨. 괜찮아, 이거. 다른 학원 가가지고 아는 형님네 가가지고 한 박스 훔쳐온 거야. 훔쳤다기보단 분필 가질 사람을 저요 그랬더니 자기 아는 선생님을 시켜가지고 한 박스를 싸놨더라고 이렇게 가져오라고. 조금만 주면 되는데 다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필요 없다고 분필을 바꿨대. 하고 가지고 맞다고. 그런 추측하지 마. 그런 분이 아니셔. 수원처럼 인색한 애들이나 공유부품 여기다 넣고 다니지. 응? 자, 그 다음에는 따라서 인간이 이를 깨우치고 실행하며 하늘의 부여 본성을 회복하고 인간 사회는 천도에 맞는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회복을 질서를 확립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이를 깨우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해. 여기서 중요한 건 이를 깨우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해. 그래야지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질서를 확립한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이를 깨우치고 실행하는 거.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거. 자, 현실 사회가 비도덕적이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인간이 본성을 잃어버리고, 본성이 뭐야? 이지. 자, 이 이를 잃어버리고 사악한 마음을 따르기 때문인데, 이러한 사악한 마음을 인간의 생체적 욕구, 욕망 등이 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봤다. 자, 여기서 기를 부정적으로 봐야지. 기는 뭐야? 사악한 욕구야. 사악한 욕망? 아니, 사악한 마음? 사악한 마음. 그러니까 얘는 이를 부정적으로 안 봤어. 얘는 기를 아주 부정적으로 봤지. 자, 그래서 따라서 자, 이와 기가 하나가 될 수 없으며 둘은 철저히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 이황의 주장이다. 거기를 찾아. 이와 기는 하나일 수 없으며 둘은 철저히 구분. 왜 그러냐? 이는 선인데 기는 악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입장을 이기 이원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 이기 이원론 그래. 얘네들은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러냐? 이는 선인데 기는 악이기 때문에. 자, 선, 악이야. 자, 이왕은 이가 원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발동한다고 봤더니 발동한대. 자, 이가 발동하면 그에 따라 기도 작용하여 인간이나 사회는 도덕적인 모습이 되고 이는 선이잖아. 선이 드러나면
기도 작동을 하는데 그 선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 기도 사악한 마음을 제외하고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도덕적인 모습이 되는데, 자, 이가 발동하자면 선이 사라진 상태지. 그러면 뭐만 남아? 사악한 마음이 기만 남아서 기가 작용하지. 그러니까 악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왕은 인간이 이를 깨우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학문과 수양이 힘쓴다고 생각했다.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학문과 수양이 중요하다. 학문과 수양이 중요. 왜? 예를 해서 뭘 해야 돼? 이를 깨우쳐야 돼. 자, 이라는 거는 선이기 때문에. 그는 현실의 문제 상황은 학문과 수양을 통해 이를 회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자, 요걸 통해서 이도 깨우치고 그래서 현실의 문제도 해결된다라고 본 거야. 자, 그다음에 4문단. 한편 2는 근데 2형이 나와요. 2형 나왔는데 2형이 또 안 나올 순 없지. 2형과 2 항상 친구지. 세트.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이 같이 나오는 것처럼 공자 맹자 같이 나오고 세트들. 자, 성경과 이왕에 대해 양극단에 달리 오류를 범하겠다고 비판하면서 이와 기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했다. 얘는 이제 새롭게 규정이야. 자, 얘는 기가 중요해. 얘는 이가 중요해. 너무 극단이야. 그래서 새롭게 규정을 한 거야. 자, 이는 이를 모든 사물의 근원적 원리로, 귀는 그 그릇의 원리로 봤다. 자, 이가 얘기한 거, 이는 원리, 귀는 그릇. 둥근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의 모양이 둥글고 모난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의 모양이 모나 보이지만 결국 담기는 건 뭐야? 물이지. 그 속에 담긴 물의 속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처럼 기는 현실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얘는 다양한 모습인데, 자, 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얘는 변화가 없대. 자, 물이 그릇에 담겨있지만 물과 그릇이 다른 존재이듯이 이왕에도 한 몸처럼 붙어있지만 이왕으로 각각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또 어떻게 존재하냐? 각각 존재한다. 그러니까 서경덕처럼 이 기는 하나야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야. 따로따로 있는 애들이래. 자, 이에 따르면 이는 현실에 아무 작용을 하지 않고 기만 작용한다. 현실의 모습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면 이는 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는 작용을 안 한대. 자, 이거는 작용을 또 안 해. 얘는 작용을 하거든. 그래서 현실이 잘못되면 누가 잘못된 거냐? 기가 잘못이야. 왜? 작용하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실의 문제는 이거는 기의 잘못. 자, 이렇게 되고, 왜 작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이를 회복하기보다는, 그러므로 결론이야. 이를 회복하기보다는 안 중요하고 기에 중쳐야 될 때는 기로 나타낸 현실의 모습 자체를 바꾸고 싸워야 한다. 이 주장이야. 자, 현실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하래요. 싸워야 된대.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 이를 깨우치고, 여기서는 이제 기를 뭘 하고 이런 거잖아. 여기서는 뭘 하는 거야? 현실의 모습을 바꿔야 된다. 좀 현실적으로 나왔지. 자, 이가 조선사회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응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고와 바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현실의 모습을 바꿔야 된다 그랬으니까 사회의 변형이 일어나는 건데 너는 거기다 왜 뭘 쓰고 앉아있니? 아유, 아주 그냥 우리 오늘 난리네 난리셔. 아유, 정말 갈 때 등창 대니까 처먹고 가든가 해야지. 오늘 나 책 안 가져온 놈들 뒤로 와라. 나올 때. 대체 왜? 그래. 어? 한 번은 애교라고? 너는 우리班이니까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의리가 있지 또. 내가 학연, 지연, 초는 겁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자, 30번. 그래. 그렇지. 우리 같은 동에 사는데 같은 엘베 타고, 어? 거기도 같은 나이이고 불안을 나한테 붙어서 친다. 내가 뭐 할 수 있어. 무서워서 그렇지. 자, 30번. 밑간에 대한 설명. 철학적 용어 이기거든? 현대적인 게 아니지? 버려. 철학적 용어는 사회적 통념? 아니지.
그럴 것이다니까. 문답은 아예 나오지도 않지. 현실을 해석하는 철학적 용어 등장 배경 이가 왜 나왔는가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지? 틀렸어요. 5번이다. 자, 서경덕과 이황인데 이 둘이지. 이화기의 성격은 어때? 기이론론. 그지? 같은 애야. 그 다음에 이황은 어때?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1번이다. 애들이 이거 표를 분석 못하고 틀리는 애들이 많아. 자, 32는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가 할 수 있는 말이거든. 자, 이런 문제 풀 때 조심할 게 뭐냐? 보기를 너무 자세하게 읽을 필요가 없어. 이해가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거잖아. 이 말의 중심 내용을 찾아보면 답이 나와. 얘 중심 내용이 뭐야? 핵심이? 현실의 모습 바꾸게 싸워야 한다지? 결론이잖아 이게. 그거를 보기에서 찾으면 돼. 본문에서 슬쩍 읽는 거야. 이 보기를 보면은 뭐 양반이 되고 군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이놈저놈 양반이 다 된다거든. 자, 그건데 자 1번을 봐. 양반이 되는 백성들의 문제 본성을 잃어버려서 생긴 문제이므로 여기서 이제 학문과 수양에 줄쳐야 돼. 이기는 이런 말 안 했지. 학문과 수양 얘기한 건 누구야? 얘잖아. 이황. 그러니까 틀렸지. 편법으로 쉽게 양반이 될 수 있는 현실이 백성을 이렇게 만든 것이므로 이러한 여기 현실의 모습을 우선적으로 개선 줄쳐야 돼. 그게 뭐야? 현실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싸운다, 그지? 그러니까 이건 답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있지.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 뭐 비판하는 말, 이런 말들, 조언 전부 다 말하는 사람 쪽에 그 중심 내용 찾으면 돼. 자, 3번은 백성들에도 현실에 내재하는 원리가 잘못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현실의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려면 이 원리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건 이제 근본적으로 원리를 바꾸라고 안 했지. 이거는 그건 얘네들이지, 얘네들. 그 다음에 4번은 양반이 되는 백성들의 모습 음양의 작용에 생기는 것이므로 인위적인 노력보다는 여기 음양의 작용에 줄쳐야 되거든. 음양 얘기한 건 누구야? 음기양이. 이해지? 잠깐만 더. 백성들이 양반이 되고자 하는 것은 군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잘못된 욕구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러한 욕구를 따르지 않도록 천도에 맞는 질서, 천도에 맞는 질서를 줄쳐야 돼. 천도 얘기한 건 누구야? 이황이지. 결국은 이건 뭐냐면 그 이의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보기를 읽지 않아도 2번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는 말하는 사람의 중심 내용을 찾으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 그 힘들지 마. 밑에 갈 거야. 가고 싶으면 진짜? 인정. 그러면 자, 제좀 꺼줄래?